유머로 삶의 무게 다루기. 인생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절대로 친절하게 먼저 물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우리를 향해 갑작스럽게 묵직한 질문을 예고 없이 던지곤 하지요. 우리는 그 삶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 오직 우리의 온전한 일상의 삶으로, 우리의 가치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성실하게 대답해야만 하는 숙명을 가집니다. 오늘도 삶이라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각자의 길을 묵묵히 외롭게 걸어오신 당신의 소중한 발걸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겹게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고단하고 지친 마음은 어느 쓸쓸한 길목에 머물다 오셨습니까? 혹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공허함이나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름 모를 허무함 속에 홀로 외롭게 서 계시지는 않았나요? 50대라는 나이 혹은 그 이상의 세월, 인생의 깊은 가을을 지나다 보면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서성거리게 됩니다. 평생을 다 바쳤던 정든 일터에서의 은퇴, 언제나 품 안의 자식 같았던 아이들의 쓸쓸한 독립과 외로운 떠나감,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예전 같지 않은 몸이 보내오는 차가운 노화의 신호들까지, 이러한 삶의 커다란 변화들은 우리에게 고립감이라는 서글픈 그림자를 소리 없이 어둡게 드리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두운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채우게 되지요. 인생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원망 섞인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위대한 거장이자 아우슈비츠라는 지옥을 스스로 견뎌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위로와 성찰의 말을 건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무거운 무게가 유독 우리의 양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를 때 우리의 주머니 속에서 가만히 꺼내 들어야 할 가장 의외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머라는 마음의 무기입니다. 눈앞의 거대한 비극을 한편의 유쾌한 희극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신비로운 마음의 연금술에 대해, 우리 삶의 온전한 주권을 되찾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오늘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감정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성장한 자녀와의 사소한 갈등 하나에도 온종일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며 거울 속에 비친 깊은 주름을 가만히 보며 이제 내 눈부신 인생도 끝이 난 걸까 하는 서글픈 감정에 깊이 잠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자신과 주변 상황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매몰의 상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이 곧 내 존재 자체가 되고 불안이 내 생명 전체를 덮어버리는 참으로 어둡고 답답한 상태이지요. 저는 이러한 마음에 갇힌 상태를 볼 때마다 꽉 닫힌 무쇠 가마솥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궁이의 붉은 불길은 활활 타오르고 솥 안의 뜨거운 압력은 팽창해서 당장이라도 무거운 무쇠 뚜껑을 박차고 폭발해버릴 것만 같은 위태로운 긴장 상태,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운 무쇠 가마솥이 끝내 폭발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마솥 뚜껑을 위해서 더 강한 힘으로 꽉 누르는 억압의 힘일까요? 결단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솥뚜껑의 아주 작은 틈새 사이로 피식하고 뜨거운 김이 빠져나가는 그 아주 미세한 여유 덕분입니다. 그 작은 숨구멍 하나가 터질 것 같던 가마솥을 온전히 살려내고 그 안에 차오른 음식을 맛있게 익힙니다. 우리의 고단한 마음 속에도 바로 이러한 작은 숨구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무거운 공허함은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의 지옥에서 직접 관찰했던 무감각이라는 상태와 매우 깊이 닮아 있습니다. 극한의 고통과 절망이 매일 반복되면 인간은 스스로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주변 상황에 무덤덤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옆에서 소중한 동료가 쓰러져 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잔인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생존 수단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을 영혼 없는 기계로 차갑게 만들어버리는 비극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심각한 번아웃이나 깊은 우울감도 어쩌면 세련된 형태의 현대판 무감각일지 모릅니다. 이 위험하고 어두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잔인했던 곳 아우슈비츠의 매서운 찬 바람 속으로 잠시 정신적인 여행을 떠나보아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끌려갔던 강제 수용소는 인간의 존엄한 이름조차 빼앗긴 채 그저 11910 차가운 숫자로 불려야 했던 참혹한 곳입니다. 평생을 공들여 연구하고 집필했던 원고는 나치의 불길 속에 한 줌의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부모님의 생사조차 전혀 알 수 없었던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얇은 누더기 옷 한 장에 겨우 의지한 채 강제 노동을 하며 얼어붙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순간 기적 같은 결심을 합니다. 그의 나약한 몸은 비록 진흙탕 속에서 간수들의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의 고귀한 마음만큼은 저 멀리 따뜻하고 환한 대학교의 강연장에 이미 당당하게 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강단에 서서 외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용소에서의 인간 심리 상태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변화하게 됩니다. 라고 유창하게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철저하게 3인칭 관찰자의 눈으로 분석하고 세상에 증언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창시한 로고테라피의 가장 핵심적인 기법인 자기 이탈입니다. 나 자신을 고통의 참혹한 현장에서 슬그머니 밖으로 끄집어내어 저 높은 곳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내려다보는 또 다른 위대한 나를 만들어내는 치료법이지요. 이것은 비겁한 현실 도피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라는 무서운 존재를 내 소중한 삶의 주인 자리에서 과감하게 끌어내리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해 나갈 하나의 대상일 뿐이라고 규정하는 치열하고 품격 있는 정신적 투쟁인 셈이지요. 우리네 고향 마당 귀퉁이에 가만히 놓인 정겨운 장독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따스한 거실 툇마루에 가만히 앉아서 그 장독대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는 장독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멀어서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코앞에 다가와서 우리의 넓은 시야를 가리는 것도 아닌 딱 알맞고 평화로운 여백이 존재하지요. 그 안전한 간격이 마당에 있어야만 비로소 장독대의 아름답고 둥근 곡선과 그 장독 안에 담긴 깊은 세월의 가치를 온전하게 조망하고 감상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과 눈앞에 닥친 고난 사이에도 딱 그만큼의 평화로운 여백이 필요합니다. 툇마루와 장독대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간격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백이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을 시원하게 비웃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품격 있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 무기가 바로 유머라는 이름의 도구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강제 수용소 동료들과 함께 매일 규칙적으로 한 가지씩 웃긴 이야기를 스스로 찾아내어 나누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방이 되어 파티에 갔는데 수용소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귀한 스프 그릇 바닥까지 혀로 하차 먹으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와 같은 참으로 뼈아픈 농담들이었지요.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가 코앞에 닥친 곳에서 도대체 무슨 한가한 농담이냐고 비난 섞인 말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수용소 안에서 그들에게 유머는 나는 당신 나치들이 나에게 던지는 이 얄팍한 비극보다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존재다 라고 온 세상에 당당히 선언하는 가장 실존적인 정신적 승리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바탕으로 심리학의 위대한 역설적 의도라는 강력한 치료 기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만 서면 너무 떨려서 온몸에 홍수처럼 땀을 흘릴까봐 매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는 환자에게 이렇게 반대로 권유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땀을 한 바가지 가득 쏟아내서 내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축축하게 적셔버리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라고 농담처럼 넌지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쓸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던 극심한 불안감이 오히려 더 흘려보자고 농담처럼 유쾌하게 다가설 때 그 무겁던 불안이 마법처럼 힘을 잃고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밀려오는 불안의 꼬리를 잡고 오히려 같이 즐겁게 춤을 춰버리는 이 기법은 나를 짓누르는 고통의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겨드랑이를 유쾌하게 간지럽히는 방식입니다. 햇볕이 눈부시게 좋은 어느 맑은 날 눅눅하게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명 솜니부를 마당 한가운데 빨랫줄에 널어놓는 평화로운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묵직하고 꿉꿉했던 무거운 이불을 단단한 나무 방망이로 탁탁 두드리면 그 이불 안에서 해묵은 먼지들이 하늘 위로 뽀얗게 날아가 버리고 숨이 죽어있던 하얀 솜들이 다시 보송보송하게 살아나 부풀어 오르지요. 유머라는 지혜는 바로 그 이불 방망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 어두운 바닥에 고여있는 축축하고 무거운 슬픔의 습기를 시원하고 상쾌하게 털어내주고 우리 삶에 다시 찬란한 생의 활기를 아낌없이 불어넣어주는 유익한 도구입니다. 인생의 거대하고 거친 비극 앞에서 피식하고 던지는 아주 작은 웃음 하나는 우리를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모든 외부 상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해방하는 가장 고귀하고 당당한 인간의 저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냉혹한 현실의 땅으로 조용히 돌아와 봅시다. 앞으로도 여전히 거친 삶은 우리를 향해 수많은 무거운 질문들을 던질 것입니다. 이 깊고 지독한 외로움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이 서글픈 노화와 상실의 고통을 과연 어떻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고 우리의 매일을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생의 본질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그 숨겨진 의미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다만 우리가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존엄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비어있는 의미의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길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전하는 비극적 낙관주의의 실체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지울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확실한 죽음이라는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삼재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향해 언제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혹독한 상황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하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만큼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친 고통 속에 깊이 파묻혀서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학대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고난을 담담하게 관찰하는 지혜롭고 단단한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그 엄숙한 고난의 얼굴을 향해 작지만 아주 단단한 농담 하나를 툭 하고 유쾌하게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시 내 소중한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 따뜻하고 유쾌한 농담 한마디를 가만히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야, 너 오늘 그 지독하고 끈질긴 걱정거리랑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말이야, 그 지독한 걱정 녀석도 너의 그 우직하고 끈질긴 고집 앞에서는
결국 혀를 내두르고 멀리 도망쳐 버렸을걸? 내일은 또 어떤 성가신 녀석이 찾아올지 몰라도 일단 건강한 오늘은 이 보송보송한 이불 속으로 내가 먼저 즐겁게 퇴근한다 라고 거울 속 나에게 멋지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닥친 그 어떤 시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고 바꿀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매 순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빛은 언제나 스스로 비추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차가워진 마음 한구석을 온전하게 덮여주는 보송보송하고 아늑한 햇살 한 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친 삶이 불러내는 모든 불응과 질문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리고 가끔은 아주 유연하고 위트 있게 지혜롭게 응답하는 위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